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2021학년도 현재 광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학생들이 내년과 내후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준비하게 될 대입 전형 안내를 오늘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쌤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현재 2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 윤민섭입니다. 오늘 한번 차분히 대입 전형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입 정책들이 좀 변화했는데 이 대입 정책 변화된 내용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쌤을 여기서 지우고 안녕. 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서 지금 2021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대입 전형에 변화가 생겼어요. 현재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2학년 학생은 2023학년도 대입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1학년 학생들은 2024학년도 대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지금 학생부 기재 항목 줄어든다는 내용들 볼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가 2학년은 축소된 채 남아있고 현재 1학년 학생들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혹여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과거보다 학교생활기록부가 보다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에서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학종 투명하게 한다는 내용 볼 수 있고 학종 운영의 전문성 강화한다는 내용 볼 수 있고 또 16개 대학 수능 이주 40% 이상 이 내용 나와 있는데 이미 사실은 지금 현 3학년들도 조기 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통합전형 도입 및 의무화. 많은 언론에서 주목하진 않지만 사실은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더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얘예요.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 10% 이상 의무화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보통 학생부 교과로 많이 뽑는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또 많이 뽑았다라는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밖에 또 달라진 거 보면 학생부 기록이 매우 간소화됐습니다. 현재 고3 학생과 현재 고2 학생들은 지금 이 칸에 되어 있는 대로고요. 현재 고1 학생들은 여기 있는 칸입니다. 그래서 뭐 과목당 500자다 이건 크게 변화 없고 종합의견 500자, 자율활동 500자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500자인데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자율동아리 이름과 소개만 쓸 수 있었던 자율동아리가 현재 1학년부터는 아예 대입 미반영됩니다. 그러니까 기재는 가능한데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청소년 단체 그냥 넘어가 있고 선언문 기재 금지되어 있고 봉사활동은 또 크게 달라진 것이 현재 1학년부터는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에 미반영한다. 그래서 뭐만 반영하냐면 학교에서 교육한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됩니다. 그럼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들어간다는 내용이죠. 이거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고 진로활동 700자 같고요. 수상경력 현재 고2 학생들은 학기당 한 건씩 사실상 이제 수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총 3학년 1학기까지 5건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고1 학생들은 대입 미반영 수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수상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마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상 대신 대회가 아니라 뭐 행사, 한마당, 잔치 이런 걸 운영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기부에 수상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기재하려고 노력하실 거고요. 독서 활동 역시 2학년 학생들은 도서명과 저자가 들어가는데 1학년 학생들은 미반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서명과 제저를 아예 안 쓰냐? 독서 활동 상황이 안 들어가는 거지. 교과 세특이나 아니면 자율활동, 진로활동에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책을 넣어서 이 특기사항을 만들면 훌륭한 소재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책이 들어가 있는 특기사항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기재가 바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 변화되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질지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여러분의 대입은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대입 4년 사전 예고제가 예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미 교육부에서는 대입 전형의 정책의 틀을
마련을 합니다. 수능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학생부 반영 방법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이런 거 하는데 뭐 큰 틀의 변화가 현재 고3과 달라지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 그러다가 고1 8월 말이 되면 1학년 때 8월 말이 되면 대입 전형 기본 사항들이 결정돼요. 그래서 대입 전형의 원칙이랄지 수시 및 정시 전형의 일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1 학생들도 수시 정시 일정 나왔어요. 지원 자격이나 정원의 전형 선발 비율 이런 거 정해지는데 대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서 아주 큰 틀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요. 매우 중요한 건 그 아래 붙어 있습니다. 고2 4월 말, 현재 2학년들은 4월 말에 이미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됐는데 각 대학별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어떤 전형에서 어떻게 뽑을 것인지,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은 어떤 것인지, 학생부 반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상 대부분의 입시와 관련된 것들이 이미 여러분 4월 때 다 나왔고요. 현재 고1 학생들은 내년 4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3학년에 올라가면 4월 말에 수시 모집 요강, 9월이 되면 정시 모집 요강이 나와서 앞에 있던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보다 더 자세하게 뭐 전형료는 얼마고 학생부 반영 방법의 상세 내용은 어떤 내용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이미 2학년 4월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큰 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해요.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자, 그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따라서 현재 고2 학생들 2023학년도 모집 인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작년 재작년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좀 비교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지금 2022학년도가 현재 고3입니다. 지금 고2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고2 학생들 여러분들이 대입 시할 때는 전국 4년제 대학에서 몇 명을 뽑냐면 34만 9,124명을 뽑아요. 그 중에 수시에서도 뽑고 정시에서도 뽑게 되는데 수시에서 뽑는 인원을 봤더니 27만 2,442명이고 정시에서 뽑는 인원은 76,682명이에요. 그러면 눈에 확 띄는 전형은 세 가지 전형이 제일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제일 많은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15만 4천 명 정도를 뽑고 있죠. 전체에서 44.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수능 위주 전형이 는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왜냐면 2위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23.3%고 8만 1,390명 뽑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형이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이에요. 6만 9,911명입니다. 뭐가 언론에서 들었던 내용과 다른 것 같죠? 지금 보면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지금 인원의 변화를 보면 학생부 교과는 14,600, 14만 6천, 14만 8천, 15만 4천 엄청 많이 늘었죠. 학생부 종합은 8만 6천에서 많이 줄었어요. 7만 9천 그리고 고2 학생들 여러분 때 8만 1천이 됩니다. 다시 늘었어요. 수능 2주 전형은 7만 명, 7만 5천 명, 6만 9천 명이 됐습니다. 줄었잖아요 오히려. 자, 의아하게 생각되는데 왜냐면 언론에서 주목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전국이에요.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에서 주목하는 대학들은 바로 보통 아까 주요 16개 대학이라고 하고 주요 15개 대학이라고 하는데 뭐 주요인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서연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건동, 홍숙 얘기하는 그 15개 대학을 중심으로 봤을 때 지금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과 정시 전형에서 전국 4년제와는 좀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앞서 대입시 변한다는 얘기할 때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바뀐 점이 있다. 그게 뭐였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역 인재 전형을 늘린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학생부 교과가 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보면 4,024명에서 5,770명, 6,0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000명이었다가 2년 만에 2,000명이나 늘었어요. 서울에서 15개 대학에서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걸 생각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여러분의 내신에다가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조합으로 잘 갈 수 있는 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반면 우리가 많이 얘기 들었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좀 줄었습니다. 2년 전에 2만 명을 뽑다가 16,000명, 다시 고위 여러분들 때는 좀 다시 들었어요. 17,0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33.7%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전형이 이제 이 정시가 말은 거의 수능 100%이기 때문에 수능 전형이에요. 숫자를 보면 엄청 늘었습니다. 거의 14,000명에서 18,000명, 2만 명이 넘어갔어요. 지금 15,000명이었다가 5,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아까 얘 2,000명 늘어났다고 와 많다라고 했는데 얘는 5,000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보지 않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수능 위주 전형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내신을 좀 공부하다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아유 나는 수능으로 대학 가지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말 쉽게 정시 수능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보다 더 재학생들에게는 특히 지방에 있는 일반고 재학생들에게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잠깐 보면 매년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한 2년 뒤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 자료가 나오는데 이거는 2019년에 시행됐던 대입 수학 능력 시험에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생이 누가 잘 봤냐를 보기 위한 도표예요. 국어, 수학 가형, 수학 나형이 있었는데 이거 알죠? 지금은 이제 수학이 선택형이 됐지만 과거에는 이과 수학, 수학 가형, 문과 수학, 수학 나형이 나눠졌었는데 재학생들은 국어에서 96, 졸업생은 109, 수학 가형은 96, 106, 수학 나형은 98, 107이에요. 거의 평균 점수가 10점이나 차이 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 차이는.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2020학년도에 시행됐던 수능, 그러니까 올해 거 말고 작년에 했던 수능 결과가 다시 또 소개가 됐는데 거의 도표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거의 평균 점수의 평균 점수가 10점 정도 차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졸업생이 유리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학생들은 야 그러면 나는 지금 힘들면 재수해야지. 재수하면 성적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잘하던 아이들이 재수해서 잘 나오는 거예요. 또 이걸 믿지 못할까봐 선생님이 어떤 아이들이 재수를 많이 하는지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2019학년도에 전국에서 일반고 재수 비율 다 100이 있었습니다. 다 100을 실 수 없었기 때문에 30위까지만 잘라왔는데 지금 영동고, 경기고, 영일고, 단대부고, 영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재수 비율 보세요. 난리 났습니다. 61%예요. 이거 반수 비율까지 합치면 10명 중에 8명이 재수 반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학생으로 학교 들어가는 애가 한 반에 4명, 6명 사이라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적죠. 얘네들이 재수를 많이 한대요. 왜 재수하냐? 공부를 못해서? 아니에요. 얘네 잘하거든요. 수능 성적 아주 높거든요. 근데 얘네 위치 보세요. 위치가 서울, 강남, 서울, 강남, 서울, 강서, 서울, 강남. 네. 원래 잘하던 아이인데 욕심들이 너무 많아서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재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과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정시로 대학 가는 건 몹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수능 안 보냐? 그것이 아니라 재학생들이 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능은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해요. 수능 최저 등급을 피해서 대학을 가려면 어렵거든요. 그 이야기 잠깐 뒤에서 해보도록 하고 그러면 뭐 서울 애들이 판을 치고 있고 경기도 애들이 중간중간 껴있는데 얘네들 그렇게 잘해? 잘하더라고요. 이게 2021학년도 대입 수능의 각 시도별 표준 점수 평균인데 광주는 여기 있습니다. 96.4, 97.2, 97.3이에요. 그러니까 광주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수능을 굉장히 잘 보는 지역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물론 다른 타시도보다 잘 보는, 뭐 대전보다도 잘 보고 울산보다도 울산은 수학을 잘 보네요. 뭐 그런데 어쨌든 압도적으로 잘 본다라고 볼 수 없어요. 잘 보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좀 서울 경기가 눈에 좀 띄죠. 서울 경기 그리고 제주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으로 서울을 가야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 잠깐 다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접고, 그러면 현재 고2 학생들 2023학년도 대입하는데 대입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학년 학생들도 좀 연관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일정과 정시 모집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 수능은 11월 17일 결정되어 있고요. 항상 그렇듯이 8월 31일 기준으로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일 이후부터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 수시라고 해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정시처럼 수시가 모조리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수능 최저 등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시에서도 수능 시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 통지가 끝난 다음에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감이 돼요. 그리고 등록하고 그 이후에 추가 합격으로 넘어가서 28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수시로 대학을 끝내는 사람은 이제 12월 28일까지이면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정시로 넘어갔다 그러면 정시는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전형 기간을 거쳐서 합격자 발표를 마감한 다음에 등록하다 안 되면 충원한다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 날 입시가 끝나게 됩니다. 선생님, 웬만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때까지 해서 다 끝냈으면 좋겠어요. 2월 17일까지 해서. 이때까지 이제 갈 곳을 못 찾은 학생들은 바로 재수가 아니라 추가 합격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은 길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여기 안에서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모의고사를 어떻게 보냐? 자, 현재 1학년 학생들 이제 고2 학생이 되죠. 세 번 봅니다. 3월 24일 날 서울교육청에서 만드는 문제는 광주는 시험 보지 않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은 이거 보지 않고 2학년 돼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이거는 현재 고1, 내년에 2학년 되는 학생들이고, 3학년 학생은 시험 많이 봅니다. 3월 모의고사 봅니다. 4월 모의고사 봅니다. 육모 중요해요. 육모는 다른 것들은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부르는데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라고 부릅니다. 중요합니다. 7월 봅니다. 9월 봅니다. 9월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때는 뭐 얘도 보고 수시원서 접수도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때고, 10월 봅니다. 그리고 11월에 수능을 보는 거죠. 뭐야, 매달 시험 있네요? 정말 매달 있어요. 왜냐면 요 사이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지필평가가 4월 말에 있거나 5월 초에 있겠죠. 3학년 1학기 1차 지필평가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가 7월 말 또는 이때 있겠죠. 두 번 보고, 그리고 그 사이에도 또 2학기 시험이 있는데 뭐 2학기 시험은 나중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고, 어쨌든 3학년이 되는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구나 라는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셔야겠고, 여러분의 수능은 지금 현 3학년과 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현재 고1이든 고2든 전부 다 선택형 수능으로 공통과목으로 독서와 문학, 선택 과목으로 화작과 언매 중에 하나를 국어에서 선택하고, 수학에서는 수학 1, 2는 공통으로, 그리고 선택으로는 확통, 미적, 기하인데 문과, 이과 구분은 폐지됐지만 사실상 확통은 인문사회 계열의 대학들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고, 미적 기하는 자연 계열에서 많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과 수학, 이과 수학이라고도 부르지만 반드시 이렇게 부를 수는 없어요. 그 이유도 조금 뒤에 다시 보도록 하고, 영어 1, 2, 한국사, 그리고 탐구는 달라진 점이 현 고3부터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면서 사회과와 계열 구분 없이 택 2를 합니다. 그럼 약간 미치적하고 사회 한 과목, 과학 한 과목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도움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사회 2과목 하는 학생은 사회가 2과목 보고, 과학 2과목 보는 학생은 과학 2과목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대입 전형이 굉장히 복잡했을 때 뭐 언론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나서서 대입 전형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표준 대입 전형 체계라는 거고, 수시에서는 4가지 전형으로 뽑아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정시에서는 주로 2가지 전형을 뽑아라. 수능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으로 뽑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수능 전형입니다. 학생부 전형, 교과 전형은 내신 필요하죠. 여기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학교 있고, 뭐 면접을 요구하거나 다양하게 있고요. 종합 전형은 교과와 비교과. 추천서는 이제 없어졌고요. 자기소개서와 면접도 많이 봅니다. 교과도 면접을 보지만 종합은 좀 더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능은 뭐 수능에다가 교과 성적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봉사활동, 출결 이런 거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수능 100%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부르고 있고, 여러분 때도 역시 수시에서는 6번 대학을 쓸 수 있고, 정시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에 한 번씩, 그래서 3회를 쓸 수 있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입을 쓸 때도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논술 전형까지 하나 더 합쳐서 주로 학생들이 많이 쓰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정시의 수능형과 논술 전형이 있는데, 얘네들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부 교과에서는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 학생부 종합에서는 교과 성적과 교과 활동과 교과 기반 비교과 활동, 논술에서는 교과 역량과 논술 역량과 수능 최저 등급, 정시에서는 교과 역량과 수능 성적.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네, 보이죠?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과 성적, 수능 성적 빼고 대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고, 물론 성적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역량이라고 쓰는 건 성적 그대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과 내에서 학습했던 본인들의 역량이 결과적으로는 실력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못하면서 교과면엔 역량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잘한다? 그러지 않아요. 원래 잘했던 애들이 잘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쌤이 3학년 담임이 돼서 아이들을 처음 만나면 어떤 전형을 쓸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를 제시를 했거든요. 어떤 것이 유리하냐? 예를 들면 내신과 수능 중에 어떤 걸 잘하냐? 내신을 잘하냐? 그러면 혹시 비교과, 여기서 말하는 비교과는 교과랑 전혀 무관한 건 아니고 교과를 중심으로 한 연계 활동을 준비했느냐? 준비했다면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통과할 수 있느냐?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 최저가 있는 학생부 종합으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으로. 비교과 준비 안 됐다. 그럼 최저는 통과할 수 있냐? 수능 최저 등급을 통과할 수 있다면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으로. 이 없다. 그러면 면접 잘하냐? 면접형 교과나 면접이 없는 교과로 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수능을 더 잘 볼 아이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수능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시 6장을 버리고 바로 정시 3장으로 간다는 건 불안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논술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논술이 점점 줄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모두 다 논술 준비할 것은 아니고, 논술에 대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아이는 하면 좋은데, 논술 역시 수능 최저 등급이 있기 때문에 최저 등급을 통과할 수 있는 학생이면 최저가 있는 논술을 하면 좋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최저 없는 논술, 이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 바로 수능 위주 전형입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전형, 가장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라고 생각돼요. 최저가 있는 교과로 가는 방법,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방법, 그리고 정시가 남아있는데, 물론 그냥 면접만 보는, 면접도 없는 교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 3가지 전형으로 뽑는 학교들을 학생들은 가장 많이 선호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와 학과마다 뽑는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하나씩 살펴봐야 되고, 이 표를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나 모의고사 더 잘 보는데, 아닙니다. 모의고사 고1, 고2 때 모의고사가 아니라 3학년 때 수능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아이들 지나갈 때 현재 고2 모의고사에서 한 등급씩 빼라, 그러면 수능 성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좀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2 기준점으로 본인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낫다고 해서 더 수능을 잘 본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동차. 자,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냐? 자기 스스로를 아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스스로를 아는 것은 진로나 내가 뭐 어떤 직업을 희망한다, 어떤 계열을 희망한다,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명확하거나 어떤 대학을 가고 싶은지 명확하거나 어떤 학과를 가고 싶은지 명확해야 대입 준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거나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없으면 다 없다, 나는 모르겠다, 뭐 되는 대로 가겠다 그러면 정말 되는 대로 갑니다. 막 갑니다. 그러지 않고 본인이 어떤 것을 희망하는지는 본인이 결정해 줘야 돼요. 선생님이 해줄 수 없습니다. 대신 인생 살아주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디가 사이트에 진로 정보 이런 거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고1, 고2 때 그런 적성 검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아, 나는 이것에 어울리구나, 내지는 여기에 가고 싶다, 이런 직업이 하고 싶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 명확히 하는 데부터 시작되고요. 두 번째 필요한 건 여러분의 성적입니다. 성적이 하나도 안 됐는데 가겠다고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1학년 학생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학년 학생들 모두 다 이용하고 있는 빅고글 올리고, 선생님은 빅고글 올리고보다는 대교육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직관적으로 잘 보이니까 요 빅고글 올리고에서 보면 본인의 현재 2학년 이제 곧 2학기 성적까지 나오게 되겠죠. 여기다가 모의고사 성적까지 쭉 분포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의고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등급씩 빼요. 100분위로 따졌을 때는 한 10%씩 뺍니다. 그러면 본인의 3학년 때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정도 성적이 한 등급 빼면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아, 내 성적은 이렇구나 라고 일단 자기 자신을 잘 아세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어딘지, 나의 성적은 어느 정도인지, 이 두 가지를 먼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뽑고 있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학교와 학과마다 모두가 똑같지 않아요.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아봐야 될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그 수고로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해줘야 돼요. 내가 전혀 찾아보지 않은 채 간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애기들이 아니라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얘기해서 가고 싶은 데도 알아보고, 그래서 적어도 가능성 있는 선 안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대학에 입학 사이트가 타 있어요. 입학 안내 사이트.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쌤이 한번 전대 거를 가져왔는데, 자, 뭘 볼 수 있냐? 여기에서 작년에는 어떤 아이들이 합격했지? 라고 찾아본다면 입학 결과, 입학 정보에 입학 결과에 들어가 보면,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수시 모집 계획, 지금 3학년 지금 현재 고2 학생들 2023학년도 입학 계획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교무실 옆에 게시판에 붙여놓기도 했었는데 지금 학생들을 어떻게 뽑겠다는 계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수시 모집, 정시 모집 할 거 없이 다 나와 있고요. 쭉 내려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면 당연히 찾아봐야겠죠. 어느 학교가 됐든 간에. 그래서 뭐 작년과 달라지는 내용이 이런 거 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이 학과로 분리가 된다. 전형도 분리가 되네요. 여수 캠퍼스의 변화가 생긴다. 모집 시기도 변화가 된다.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뽑냐. 아까 쌤이 그 뽑았던 데이터는 이런 것들이 모아되어 있는 걸 뽑은 거고요. 수시 모집은 어떻게 어떤 학생들이 전형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쭉 볼 수 있는데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종합 전형 어떻게 한다. 그리고 전형 유형별 평가 방법이 있다. 교과는 학생부 100% 수능 최저 등급 적용하고, 학생부 교과 중에서도 지금 사회 배려 대상자, 사회 다양성, 농어촌 이런 비슷한데 수능 최저 미적용이고, 예체능도 있고요. 학생부 교과, 만학도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뽑는다 되어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반영 점수 어떻게 하냐 봤더니 이렇게 등급 산출 과목에서 750점, 진로 선택 과목에서
아니 750점에 1000점 진로 선택 과목에서 5점 해서 1005점으로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찾아볼 수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뭐 어떤 과목을 반영하냐 그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고 싶은 거는 그래서 성적 어떻게 반영하는지 쭉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잘 모르겠으면 담임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보시면 되겠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떻게 뽑냐? 4배수를 먼저 선발을 하는데 서류 평가 그리고 2단계로 면접해서 뽑는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찾아봐야 됩니다. 실기 전형도 나와 있고요. 자, 선생님이 보고 싶어 했던 건 이거예요. 선생님이 내년 깜짝 놀란 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엄청 낮아졌습니다. 과거보다 엄청 낮았기 때문에 꼭 주목을 해야 되고 의과대학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3학년들은 4합 5, 6이었어요. 근데 3합 4, 5가 됐어요. 엄청나게 낮아졌고 치의과대학도 마찬가지 수의과대학 경영대학은 3합이었는데 여전히 3합 유지하고 있고 대신 학력 기준 좀 낮췄어요. 90입니다. 3합 90이라는 얘기는 3합 333 또는 3합 334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경영대학만 이렇고 나머지 쭉 나와 있는 대학들 아래 있는 거는 공학대학 여기는 6캠퍼스예요. 여기는 봤더니 2합 여기 수산해양대학도 6캠퍼스예요. 이만큼은 광주 캠퍼스인데 2합 6, 7, 7, 8, 8, 9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되고 또 뭐 더 나냐면 그럼 내가 갈 수 있나? 본인 성적 알고 있잖아요. 3학년 1학기 성적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 아주 많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거의 가지고 있는 성적 내에서 하는데 입학 결과에 보면 지금 작년도 입시 결과 자료 분석 그리고 전남대가 굉장히 친절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3개년 동안의 입학 결과 자료 공고를 냈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다운 받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1학년도만 일어났는데 네, 봤더니 지금 3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뽑았다. 이게 뭐냐면 학년도는 됐고 모집 인원 8명 뽑았는데 114명이 지원했고 최종 등록 8명 했다. 경쟁률은 14.4대 3대 1이었다고 어마어마했죠. 최종 예비 순위는 예비 번호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번까지 들어왔다. 그럼 누가 합격했냐? 여기부터 중요하죠. 합격한 아이의 학생부 등급은 평균은 2.87이고 표준 표차는 0.29, 70%곧 10명 중에 7등의 점수가 3.03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로도 합격한 아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3.04 등급 정도 되는 아이면 합격할 가능성이 그 후년에도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70% 컷을 교육부에서 모든 학교에 다 공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곳이 경영대학. 어떤 애들이 합격했나 봤더니 3.06이었고 자연계열에서는 많이 얘기하는 대학이 기계공학부 3.11까지 컷이 마련했는데 이게 지금 작년 아이들 거거든요. 올해 고3 아이들은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수학이 통합됐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큰 그림의 안에서는 이 정도 성적이면 합격했구나.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꼭. 자, 그리고 조선대도 한번 볼까요? 자, 조선대 역시 수시 모집 요강 다 나와 있고 입시 결과는 여기는 수시 따로 정시 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수시로 들어가면 입시 결과 누르면 미리 다운 안 받아놔가지고 작년 거 입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 정시 모집 다 있고요. 수시 모집을 보면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있습니다. 학생부 50% 컷, 70% 컷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문사회에서는
경상계열 많이 보니까 경상계열로 보면 어떤 애가 합격했냐 봤더니 144명을 경영학부는 뽑는데 많이 뽑죠. 437명이 지원했고 136명이 최종 등록했고 3대 1이었다. 그래서 합격한 아이들의 70% 컷을 봤더니 4.85 정도 되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겠네요. 여기는. 반면 자연계열에선 기계공학과는 5.37 정도까지 무난하게 합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시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정시도 잠깐 보면 자,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여러분이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정시 모집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어디서 찾아보냐? 정시는 가군 나군이 있기 때문에 다군은 조대는 다군이 없고요. 가군 나군에서 없기 때문에 전대 조대 전부 다 가군 나군밖에 없어요. 다군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정시로 갈 학생들은 굉장히 크게 걱정이 될 겁니다. 수능 100분위 평균으로 봤을 때 역시 인문사회에 대표되는 경영 경영을 보면 아이고 고정을 했는데 고정이 안 됐네. 자, 100분위가 평균이 54.7 정도가 되는 아이는 이제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54.7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정시는 등급이 아니라 표준 점수로 보통 가는데 표준 점수는 각 시험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00분위 정도로 보면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4.88 등급이래요. 48%. 그리고 공대 기계공학과를 보면 70%컷 4.5등급 100분위로 따졌을 때는 50%. 그러니까 5 정도 되면 합격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으로는. 대신 5도 등급이 다 같은 5가 아니기 때문에 꼭 100분위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볼까요 하나? 자, 경희대인데 경희대는 개인적으로 친절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왜 친절하냐면 입시 결과를 친절하게 알려주거든요.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합격하는지에 대한 합격생과 불합격생의 도표를 모두 다 보여줍니다. 자, 학생부 먼저 교과 전형, 고교 연계 전형인데 재작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았고 그래서 합격생들의 보이시죠? 이게 학생부 종합이긴 한데 고교 연계라서 추천을 받았어요. 그 학교당 몇 명이었더라? 학교당 5명이었나? 밖에 못 쓰기 때문에 좀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썼고 그래서 지금 합격생들이 뭐 1등급부터 한 이 정도 2등급 때 국어국문학과에서 쭉 볼 수 있습니다. 합격생, 불합격생 쭉 볼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시도 나와 있군요. 정시 궁금해하는 아이들 많으니까 정시도 좀 보면 논술, 실기, 정시는 도표로 보이지 않고 이제 어떤 아이들이 합격했는지 합격한 학생들의 80%의 평균 성적을 나타내는데 100분이에요. 100분이 98, 90, 91, 97 그래서 국수탐 92.7 그러니까 보통 경희대 정도 성적 가려면 100분위가 92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보통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1학년, 2학년 때 99, 97, 98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이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쉽지 않습니다. 영어는 평균이 대부분 다 1등급이죠. 뭐 이 정도 1등급 맞는 거지 뭐.
이런 느낌입니다. 경희대 봤고요. 광주대, 호남대, 동신대 있는데 뭐 호남대 한번 대표로 볼까요?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시가 없어요. 정시가 지금 정시를 아주 조금 뽑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정시가 좀 생기긴 했거든요. 고2 학생들을 뭐 간호학과나 일부 인기 있는 학과에 정시가 뭐 3명 이렇게 생기겠지만 총 합쳐서 12명인가 뽑을 거예요. 나머지 다 수시에서 뽑고 수시에서 못 뽑은 아이들만 정시로 넘겨요. 그런 점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어떤 아이들이 합격하는지 전년도 입시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입시 결과에서 공개하고 있고, 네, 이렇게 보면 어떤 아이들이 지원했고 최종적으로 합격은 누가 했는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70%부터 4.19 막 이래요. 보건계열 인기 많기 때문에 막 5.24에서 70%컷 하다가 조금 인기가 없는 학과들은 약간 낮기도 합니다. 잘 한번 보시고 꼭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러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경우에는 어떻게 쓰는 게 좋냐? 잘 쓰는 학생부를 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서울대 아롤이라고 서울대가 운영하는 웹진인데, 여기 입학 안내에 나도 입학 사정관을 보면 매년 3명의 서울대학교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생기부와 자소서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아이 있구나. 성적은 당연히 좋겠죠. 서울대 갔으니까. 인천 소재 일반고 학생이었고 대표적인 수상은 뭐 이런 것이 있고, 학교 생활 기록부에 써져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써져 있다. 이거 보면 나도 저런 활동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보시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6개 대학, 건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외대가 같이 만들었던 이런 것도 있고, 동국대도 있고, 한양대도 있는데 전부 다 어디다 넣었냐면 우리 학교 홈페이지 2학년 공부방에 이런 자료 넣어놨으니까 보고 싶은 학생들은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이 중에 한양대 걸 좀 넣어왔는데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주도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느낀대요.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기고, 선생님이 Q&A를 했는데 별로 쓴 사람이 없어가지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내신이 애매할 경우 학종과 교과 전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아무런 정보 없이 전형별 유불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된 내용과 수치로 나오는 내신 성적,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있으면 어떤 게 유리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대답을 할 수 없고요.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비주류 과목을 비주류 과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챙겨야 하는지, 봉사 시간이 많이 중요한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따라서 다르게 반영됩니다. 전형에 따라서도. 이 위의 편은 전남대학교 학교생활기록 나왔었던 학생부 교과전형 반영 방법인데, 보세요. 지금 체육교육과와 예능 계열을 제외하고는 지금 체육교육과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예능 계열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만 반영하고 나머지 전 모집 단위는 국어, 영어, 한국, 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 여기서 말하는 뭐 일본어, 중국어 여기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 빨간 별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2외국어와 한문 교과는 인문대학 모집 단위, 인문대학에 있는 학과 모집 단위에만 반영한대요. 이게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챙겨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모든 교과를 다 볼 수도 있고 주요 교과만 볼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다 열심히 하는 거죠. 봉사활동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1년당 한 20시간 이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성을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시간 절대적인 양이 중요하다라고 보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봉사활동할 때 대입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착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시에 대한 질문 진짜 많았어요. 정시에 대한 질문.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정시 전형이 달라진 점 뭐냐? 달라진 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금씩마다 대학마다 약간씩 변화는 했지만 변화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걱정되는 건 이제 정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원래 1학년 아이고 오타네 만큼 1학년 혹은 2학년이 끝나갈 때쯤 되면 내신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시가 유리하냐? 요 지금 아래에 있는 도표는 우리 2학년 학생들의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의 내신 등급과 수능 등급의 1등급부터 9등급까지 1등급부터 9등급까지를 나타내고 있는 표예요. 1등급부터 9등급 1등급부터 9등급. 근데 정상 분포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잘하는 애들이 수능도 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들은 내신 4등급인데 모의고사는 2.3등급, 2등급 됐어요. 나는 정시로 가겠네? 근데 이거는 2학년 때 성적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적이 떨어집니다. 쭉 떨어질 거예요. 보통 그래요. 안 떨어지는 학생도 있긴 해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붙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내신은 좋은데 모의고사 안 좋은 학생들은 더 거리가 멀어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2학년 때 1학년 때 모의고사 본 걸로만으로 정시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러기 어렵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건 선생님이 예전에 담임했던 아이들이 3학년 때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비교한 건데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면 재수생들이 들어오거든요. 재수생들이 없다가 6월 모의고사 때 처음 재수생들을 함께 보는데 보통 6월 모의고사 때 6만 명 들어온다고 하면 9월 모의고사 때 한 11만 명 들어오고 최종적으로 수능 때 한 15만 명 같이 와요. 그러면서 성적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쌤이 6월 모의고사와 수능 성적 비교했을 때 어떠냐? 떨어지더라. 떨어지는 아이가 60.6%. 9월 모의고사랑 비교하면 9월 모의고사랑 비교해도 67% 떨어지더라.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나는 정시파다라고 생각하는 건 변명이자 자기 합리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교과 내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에이 나는 정시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안 하거나 이후에 그것도 안 되면 재수하면 잘 되겠지, 이거는 그냥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라는 얘기예요. 이런 자기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대신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정시가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시로 갈 아이들도 소수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정시와 재수를 도피처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 다 내신이 아니면 나는 재수해서 나는 정시로 그냥 도피처 자기 변명 피난입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2학년 때 배웠던 과목들이 수능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수능 과목들이잖아요. 그럼 2학년 때 잘 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능에서도 잘 못 볼 가능성이 높다는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자,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1학년 2학년 여러분들,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강자들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잘해요. 촘촘히 꼼꼼하게 다 해요. 그러지 않고 다 버리고 나는 정시로 갈 건데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어리석습니다. 나중에 정시로 갈 아이들은 3학년이 되면 다 판가름이 납니다. 제발 충실히 열심히 성실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원하는 대학을 많이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대입 성공, 항상 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대입이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대입 성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 망치지 않습니다. 나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 뿐이니까 열심히 성실히는 하되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만족하면서 다니면 돼요. 너무 오랜 시간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잘 되길 기원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